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충북형 배달앱 먹개비가 배달 서비스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출시 후 2달 만에 가맹점이 5,200여 곳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네. 일일 주문 수도 평균 2,000건, 주말에는 2,500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역 화폐와의 연동 작업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공형 배달앱의 성공 사례 먹개비를 통해 기대를 해보면서 CJB 모닝와이드 뉴스 먼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어제 하루 충북에서도 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남과 김포 등 다양한 경로로 감염이 됐는데 전국적인 재확산 속에 지역 확산을 막는 게 급선무가 됐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흘 만에 추가된 도내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은 청주에 사는 60대 A씨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확진자와 함께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제주도 여행을 하며 같은 숙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천에 사는 60대 B씨는 지난 19일부터 경미한 오한 증세와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여왔습니다. 증상이 지속되자 진천군 보건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고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확진자인 충주의 50대 C씨는 김포시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지난 21일 검체 채취 결과 불명확 판정을 받았지만 이튿날 재검사 결과 최종 확진됐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다양한 경로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감염고리를 조기에 끊지 못하면 대규모 지역 확산을 불러올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열흘 새 도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21명 가운데 70%가 타 지역에서 전파됐습니다. 불이불급한 회의라든가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꼭 필요한 회의가 있으실 적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해 주시면. 이런 가운데 청주시는 연말 모임을 금지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 관리 지침을 적용해 대응 수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특별 지침을 위반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해당 인원은 엄정 문책 조치할 예정입니다. 지역 감염을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억제하기 위해선 타 지역 이동 자제와 모임 최소화, 그리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단양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단양에서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음성에서는 도내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등 도내 북부권도 더 이상 코로나 안전지대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양의 한 초등학교 문이 굳게 잠겼습니다. 이곳 운동장에서 2시간 동안 외발 자전거 수업을 한 방과후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수업에 참가했던 전교생과 유치원생, 교직원 등이 전수검사에 들어갔고 다음 달 3일까지 9일간 등교가 중지됐습니다. 이웃한 4개 학교도 하루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단양 지역 학교가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행히 학생과 교직원 등 38명은 진단 검사 결과 음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야외 수업인데다 수업 내내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었던 것이 주요했습니다. 수업하실 때 저희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보니까 전원 다 마스크를 착용하셨고 방과후 선생님도 마스크를 착용하셨어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하지만 아직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2명의 초등학생들은 추가 검진에 들어갔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기간은 좀 방과후를 안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 강사들을 할 때는 좀 너무 이렇게 지역 외에서 분들이 오시거나 그런 것도 좀 자제해 주시고. 음성군은 충북 최초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삼성면의 베델교회 기도원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면서 N차 감염을 막기 위한 고육책입니다. 공공시설 575곳을 즉시 폐쇄하고 모든 교육과 회의, 행사는 전면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코로나19의 거침없는 확산세에 그동안 안전지대로 꼽히던 도내 북부권마저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된 충북형 배달앱 먹개비의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이미 가맹점 수가 5천 곳을 넘어섰는데요. 지역화폐 시너지 효과까지 더해지면 시장 점유율도 기존 어플에 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지원을 받아 민간회사가 운영하는 배달 서비스 먹개비의 한 가맹점입니다. 먹개비를 통한 하루 주문 건수가 최근 30건까지 늘어났습니다. 기존 배달 어플보다 10% 정도 수수료가 적은 만큼 하루 수입이 6만 원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했을 경우 저희 같은 경우도 약 70에서 100만 원 사이에 차이 난다고 볼 수 있죠. 최근 할인 쿠폰 등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지면서 충북도 내 먹개비의 가맹점 수는 5천 곳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배달업체의 70%를 넘는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기존 배달앱의 아성에 도전하기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출범한 지 2달 남짓된 먹개비의 시장 점유율은 아직 1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먹개비에 가입한 가맹점 수는 많지만 실제 이용 소비자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홍보 비용이나 그 부대 비용이 좀 덜 들어가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고객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나 양적 질적으로 이렇게 더 많이 해드릴 수 있는. 충청북도는 지역 화폐를 통한 추가 할인 등을 내세워 내년까지 시장 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미 진천과 제천에서는 지역 화폐를 통한 주문이 가능하고 청주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를 통해 주문할 경우 수수료는 기존 카드 수수료의 6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청주시 전역에도 아마 다음 주 정도 아니면 11월 말 정도 돼서는 이제 지역 화폐가 연결이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 배달 앱이 지역 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선 소상공인들에 대한 혜택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 편익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코로나 시대 자취단체 살림살이가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쓸 곳은 많아지고 있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이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인데요. 청주시가 내년 재정을 초긴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조용관 기자가 내년 청주시 예산안을 분석했습니다. 2년 전 청주시는 SK 하이닉스 등 기업체들로부터 1,818억 원의 지방 소득세를 거둬들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0%도 안 되는 180억 원을 걷는 데 그쳤고 내년 역시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영업 실적에 따라서 저희 지방세에 차지하는 그 금액이 증감이 많이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죠. 청주시가 올해보다 4.67% 증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짰습니다. 최근 5년 중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입니다. 청주시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0.52% 증액에 그쳤고 정부 교부세는 2.91%, 올해 쓰고 남은 2월 예산과 세외 수입은 10.28%씩 오히려 감액됐습니다. 반면 쓸 곳은 더 많아졌습니다. 기초연금 2,400억 원 등 복지 예산이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어섰고 내년 시행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업비도 코로나로 인한 감차 보상비 100억 원이 포함돼 459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복지 쪽이 또 이제 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부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SOC 사업들은 저희가 2년차 사업을 3년으로 연장해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해갖고 시기나. 또 본격 논의가 시작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청주시는 올해 700억 원을 뛰어넘는 코로나 관련 예산을 추가로 세워야 합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청주시가 동절기를 맞아 수도관 동파와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급수공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로 수도물을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급수민원 전부가 대상입니다. 다만 건축물 준공과 지하수 오염에 따른 수도물 공급 등은 제외됩니다. 충북교육청이 폐교의 역사를 정리한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개통했습니다.
이 아카이브는 학교의 역사와 생활기록부, 학교 운동회 등 학생 활동을 포함한 사진 15,000여 장과 문서 570여 개, 동영상 230여 개로 구성됐습니다. 도내에서는 1982년 이후 253개 학교가 폐교됐습니다. 주거와 산업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개발 중인 청주 테크노폴리스의 초대형 식품 매장이 어제 개점했습니다. 이 매장은 지하 식자재 코너와 1층 식품관, 2층엔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230여 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연면적 2만 5천여 제곱미터에 500억 원이 투입된 이 매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받아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 휴업합니다. 3차 확장을 앞둔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주거와 산업이 융합된 청주의 핵심 성장축으로 생활 기반 시설을 갖춰가고 있습니다.